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엘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국민연금 관련된 조금 비중 결정이 있어서 그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계속 조금 논의가 나오고 있는 법인세, 미국 법인세랑 어제 파월 연준의장 좀 발언이 있어서 그 부분 조금 이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시스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선물 같은 거 수급 보여드리고, 국내 채권 금리랑 국내 채권 금리는 지금 안 뜨긴 하네요. 근데 이제 해외 채권 금리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에 대해서 조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균형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WTI, 국고채 10년, 미국고 10년 금리 추이들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엔 일단 증시에 조금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기대 수익률로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가 이제 차트랑,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랑 테슬라 조금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는 누적 수급 차트도 조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랑 이제 S&P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차트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장고 설명드리고 방송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오늘이 저는 조금 미국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조금 이따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이제 마감 시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도 제가 병원을 갔다 왔는데 일단 아직까지 제가 조금 증상이 나아지진 않아서 계속 좀 방송하다가 기침을 하거나 약간 좀 말이 느려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확실히 개선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하네요. 조금 안 나아지면 좀 큰 병원을 가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빨리 나아져서 좀 좋은 목소리를 전달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마감 시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오늘 코스피는 한 0.4%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 0.8%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베이시스가 거의 엄청 한 2.9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보시면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고요. 이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인데요.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수급을 보시더라도 이제 외국인도 다시 매도로 돌아섰고, 코스피 200도 매도를 했었고, 기관은 이제 매도 차익거래를 하면서 현물 매도, 이제 선물 매수를 하는 상황이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매도하고 이제 현물은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수급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이슈 있었던 거 설명드리면, 일단 베이시스는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6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도 조금 매도 차익 거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중 수급 설명드리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7,2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은 이제 한 1,6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매도를 하다가 사실 조금 매도가 아니라 매도죠. 1,500억 정도 한 매도를 하였고요. 기관은 한 5,7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 다 매도였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3,800억 정도 이제 아마도 매도 차익 거래 때문에 매수를 했었던 것 같고요. 외국인이 한 4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개인이 한 3,1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550억 정도 매수를 하고, 개인이 약 한 200억 매도, 기관이 한 360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요. 일단 금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금리는 제가 딴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면 일단 5년물 같은 경우 한 3bp 정도 올랐고요. 3년물 한 1bp, 10년물은 한 1bp에서 크게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1bp가 이제 0.01%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미국 쪽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 4bp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기준 한 1.67 정도까지 지금 좀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오늘 이슈 설명드리면, 일단 오늘 5시에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주식 전략적 자산 배분 이제 허용 한도를 이제 기존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이제 확대하는 거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제 바로 이제 즉시 시행입니다.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즉시 시행이고요. 근데 이제 전체 이탈 허용 범위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로 해서 이제 SA가 원래는 2%고 TAA 이제 이제 SAA가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고요. TAA를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 원래 3이랑 2였었는데 이게 2랑 3으로 바뀌었고요.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허용 한도가 이제 원래 지금 올해 이제 국내 주식 목표 보유 비중이 국민연금이 한 16.8%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공표가 된 1월 말 기준으로 한 21% 정도 수준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국내 SAA 한도가 18 상단 기준으로 18.8%였기 때문에 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19.8까지는 조금 넓어졌고요. 아마도 2월하고 3월, 4월 이제 계속해서 국민연금 좀 매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1월 말 21% 수준보다는 조금 낮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뭐 조금 매도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고는 뭐 시장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아마도 이제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단 국내 주식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25년까지 15%까지 이제 축소할 계획이거든요. 뭐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뭐 결과적으로 뭐 사실 뭐 단기적인 뭐 문제지 뭐 결과적인 거는 결국 좀 비중은 계속해서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월 의장 발언도 어제 있었었는데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자산 매입을 만약에 이제 줄이려고 한다면 이제 연준에 목표치의 이제 실질적인 진전을 조금 확인해야 된다고 뭐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일단 뭐 그 부분이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사실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 상업 예대율 자체가 이제 높아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풀리게 되고 그래야 이제 단기금리가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좀 풀린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다는 게 시장으로 그 유동성이 흘러나온 게 아니라 이 단기 자금 시장이라고 하죠. 이 MMF 시장에 워낙 유동성이 많아서 이 실질 금리가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있네요. 네. 실질 금리가 이렇게 많이 눌려 있습니다. 원래 실질 금리랑 기준 금리가 거의 같아야 되는데 기준 금리는 뭐 0.0%에서 0.25%인데 이렇게 마이너스 거의 0.6%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사라지면은 결국 이제 그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일단 뭐 아직 파월 의장은 이제 완전한 경기 회복세나 완전 고용이 좀 약간 돼야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이슈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원치 않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한다고 했고 대응할 도구로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대율이 높아지고 실질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돼야 오히려 증시가 더 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테이퍼링을 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돈이 흘러가지 못하면 결국 상승을 더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고요. 뭐 조금 이따 이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법인세도 계속 조금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이제 공약이었던 법인세율 21%에서 28%로 인상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최저 이제 법인세율을 미국에서도 15%로 지금 자꾸 하려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요. 왜냐하면 아마존이나 그런 테크 기업들은 유효 법인세가 한 5%도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낮게는 0%에서 높게는 8% 수준이어서 만약에 15%까지 과세가 되면 이제 EPS 감소는 조금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 이제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적용하는 세율이 원래 10.5에서 21%까지 지금 올리려고 추진 중이고요. OECD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도 지금 계속해서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12.5%보다 훨씬 높은 21%로 계속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기업 법인세에 대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지금 이제 매출 발생국에서 세금을 걷자라는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뭐 계속해서 지금 세금 쪽, 이제 세율 쪽 관련해서는 지금 조금 노이즈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아이고 네 계속 좀 상태가 안 좋네요.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미 상무부에서 미 상무부 이제 산업안전국에서 이제 중국 7개 이제 슈퍼컴퓨팅 기업을 좀 수출 규제에 지금 좀 명단을 또 포함을 시켰고요. 일단 뭐 해당 기업들이 계속 중국 뭐 군사 작전에 사용되는 슈퍼컴퓨터 구축하고 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만 하지만 뭐 계속해서 사실 뭐 중국 때리기가 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M1 나누기 M2도 이렇게 중국 쪽 보시면은 과거 2015년 중국 급락을 하던 그 시절까지 조금 내려와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게 말을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뭐 그 다음에 일단 먼저 조금 코스피 장기 파동부터 설명을 드리고 뭐 나머지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파동상으로 일단 뭐 미국 오늘장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다음 주 이제 월요일 국내장도 조금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이제 다시 일단 파동 설명드리면 국내 같은 경우는 1998년도 저점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로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큰 슈퍼 사이클의 1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큰 2파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코로나까지.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했던 게 아마도 이제 3-1파지 않을까, 3파의 1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그어서 한번 채널링을 한번 해보시면은 거의 이 고점을 다음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3266이 조금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3-1파를 일봉으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좀 보시면은 뭐 여기가 이제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뭐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닿는 것을 봤을 때도 아마도 채널링이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뭐 넘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넘어갔다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일단 뭐 조금 채널을 합의해서 저는 아마 5파는 조금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좀 보시면은 120분봉으로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A파, B파, C파로 A파, 중간자리 A파, A파, B파, C파로 중간자리 B파,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C파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큰 A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A, B, C로 저는 이제 B가 아마도 오늘 좀 완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채널링을 좀 해보았을 때 이렇게 채널링을 하면 오늘 딱 채널을 정확하게 딱 닫고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이 120분 봉상 전환선도 하회를 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이제는 1, 2, 3, 4, 5로 큰 폭으로 좀 약간 10파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뭐 제 예상이 맞아서 여기가 이제 B파 고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 계산치를 해보면 5파 고점은 이제 3266이죠. 이제 A파가 2929였었거든요. B파가 이제 3156이라고 하면은 예상되는 C파는 아마도 2820 정도까지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 뭐 아마 한 이 부근 정도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목균형표를 한번 보시면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주가가 이제 더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후행 스팬 다 사실 호전돼 있어서 뭐 일목균형표로만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뭐 딱히 추세상 문제는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개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조금 하락을 보고 있고요.
만약에 뭐 조금 파동은 뭐 조금 너무 주관적인 게 들어가지 않냐라고 해서 뭐 하시면은 뭐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조금 기준을 세워서 뭐 전환선을 깨지면 매도한다든지 아니면 이 뭐 50일 이동 평균선을 깨지면 뭐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준선을 깨지면 매도한다든지 방식을 조금 하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번 주에 사실 계속 이 보라 색깔 선이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 상단을 계속 타고 가고 있었는데 오늘 또 딱 볼린저 밴드도 이탈을 하였습니다. 뭐 저는 일단 조금 하락을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는 하고요. 뭐 저희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조금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조금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고 뭐 네, 그 다음에 이제 S&P를 조금 보시면은 주산봉으로 한번 보시면 S&P는 이제 2008년도 바닥인 2009년도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가 1파,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채널링을 해보면 뭐 주가가 뭐 여전히 일단 뭐 아직까지는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회를 하면 그때 조금 더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5파를 좀 보시면은 이제 5파를 좀 잘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보면은 뭐 조금 너무 높게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너무 높게 나오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마지막 5파에서 채널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지금 5파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보면 이렇게 저점도 닿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좀 채널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뭐 지금은 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바로 하락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하회할 때 그때 조금 하락이 또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조 지표로 조금 보시면은 일단 뭐 S&P 같은 경우에도 볼륨 밴드를 뭐 조금만 이제 하회하면 타고 가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 일목균형표상으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흥스팬 다 호전돼 있어서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는 판단을 합니다. 일목균형표상으로는 그렇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더 하락을 보고 있긴 합니다. 뭐 나스닥을 보시면은 나스닥은 일단 여기가 5파고 그 다음에 이제 ABC로 떨어진 다음에 잠시만요. 이제 120분봉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24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조금 네. 나스닥은 여기까지가 이제 5파가 나오고 이제 ABC로 A파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A, B, C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똑같이 한번 국내처럼 채널링을 해보면 잠시만요. 네. 딱 보시면은 딱 닫고 나서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 채널을. 국내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거 나스닥도 지금 똑같이 비파를 치고 있는 파동들은 똑같이 딱 천정을 닫고 지금 빠지고 있는 모양새여서 뭐 개인적으로 저는 아마도 오늘 조금 떨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나스닥이 이제 오늘 많이 좀 떨어질 확률이 저는 이제 아마 조금 급격한 하락이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 계산치를 한번 보여드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마지막 10파가 아마도 뭐 12,149 정도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뭐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한 이 정도 되겠네요. 한 이 정도까지는 조금 빠질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오늘 그냥 풋을 조금 매수를 해놨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아서 뭐 그냥 넘어가면 바로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아니고 이제 뭐 내려가게 되면 뭐 크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약간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조금 풋을 일부 매수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은 하고 있지만 뭐 계속해서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걸 봤을 때는 뭐 비트코인도 똑같이 A, B지 않나라고 저는 일단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뭐 외부 변수부터 일단 설명드리면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시면은 이 볼린저 밴드를 하단을 뚫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다시 넘어가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저는 증시를 조금 하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나. 왜냐면 뭐 RSI로 봤을 때도 이제 과매도 구간이어서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원 보시면은 일단 뭐 구름대에서 제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조금 더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WTI 같은 경우 계속 사실 이 구름대 상단에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이탈을 하든 상회를 하든 조금 움직임이 있어야 방향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구치 10년물 같은 경우에 오늘 소폭 상승을 하였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조금 역전돼 있고 해서 저는 조금 떨어질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미국 70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지금 오르고 있지만 뭐 조금 그래도 저는 뭐 떨어질 확률이 더 있지 않나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높아지면 뭐 그게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볼린저 밴드를 보더라도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좀 모이고 있어서 뭐 997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위아래로 크게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부터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뭐 일단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001년부터 2019년까지는 개인분들 한 71조 정도 순매도를 보이다가 사실 거의 한 1년 4개월 만에 지금 한 15조 매수인가요? 15조니까 한 86조 정도를 엄청나게 단기간에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도를 하고 있는데 뭐 저는 뭐 사실 조금 부정적인 수급이지 않나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조금 삼성전자 설명을 드리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이 삼성전자 주가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입니다. 높을 때 이제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시그널이고요. 항상 이제 8% 정도 조금 하회를 하다가 이제 다시 조금 상승을 하면 조금 그때마다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하는 모양새를 나타냈었고요. 이번에도 뭐 계속 사실 여전히 조금 낮은 구간이어서 저는 조금 더 추가 하락할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PBR이나 펄을 보시더라도 뭐 PBR 기준으로 항상 2배를 넘었을 때가 조정을 보였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저는 조금 조심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더라도 일단 뭐 제가 여기가 구름이 사실 받쳐주는 게 없어서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구간에 이제 진입하자마자 계속 조금 빠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도 A 그 다음에 A, B, C로 B파 나오고 아마 이제 C파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긍정적인 차트 모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구름대도 얇고 이 앞쪽이 다 의문인 걸 봤을 때는 사실 저는 뭐 추세가 그렇게 좋지 않은 추세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보시면은 뭐 애플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이 구름대 뭐 상단까지는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렇게 A 떨어지고 A, B, C로 B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C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오늘 조금 크게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뭐 애플하고 똑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A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B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계속 요즘에 제가 좀 기관지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기침을 하는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이게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네, 안 할 수가 없네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선에서 보면 항상 보시면 기준선에 조금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뭐 아마 오늘은 조금 빠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도 구름대도 워낙 얇고 해서 그렇게 뭐 좋아 보이는 차트 모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조금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이 수치는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수치고요. 이제 주식 수익률이랑 채권 수익률의 차이다라고 해서 이제 일드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간색이 코스피, 파란색이 S&P입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최저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뭐 조금 밸류 부담은 이제 있는 상태까지는 온 것 같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최저점, 최근 들어서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상당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는 아까 그 주식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고요. 이제 보통 연방준비은행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약간 페드 모형이라고 합니다. 뭐 이 수치는 뭐 최근 기준으로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조금 많이 내려간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쪽 PBR이나 퍼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사실 저금리에 의한 이제 PBR과 퍼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마 아까도 이제 말씀 아까도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보시면은 이 예대율이 늘지 않는 이상 아니면 금리가 여기서 더 내려가지 않는 이상 이 고PBR은 조금 계속 조금 용인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잔고 보시면은 일단 뭐 코스피랑 코스닥 합친 신용잔고 보시면은 22조 뭐 계속 한 2천억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냥 증권사 자기 자본 한도 때문에 뭐 더 늘지는 못하고 그냥 줄지는 않는 뭐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뭐 그냥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는 자금은 이미 뭐 다 소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피 신용잔고는 뭐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고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눌 수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항상 보시면 하락할 때가 다 위기였었기 때문에 고점이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조금 조심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일단 뭐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증세도 나오고 뭐 요즘에 뭐 테이퍼링을 언제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사실 투자를 할 때 그냥 제가 투자를 할 때 보는 걸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추세를 보고요. 추세는 뭐 일단 뭐 일목균형표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나 뭐 이동평균선 어떻게 보면 차트죠. 추세를 일단 가장 1번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뭐 요즘엔 잘 안 보여드리지만 뭐 개별적인 뭐 밸류에이션 잠시만요. 네. 개별적인 뭐 이런 주식들 뭐 다 밸류에이션을 제가 구해 봐서 조금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어떤지 조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보는 게 사실 수급인데 이거 말고는 사실 전 다른 건 그렇게 잘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정량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밸류에이션에 가장 중요하게 사실 유동성 지표를 보고요. 이게 제가 이 한미 유동성 분석이라는 이 엑셀 자료 파일로 이제 보는데 여기서 수급을 사실 가장 조금 덜 중요하게 보고요. 왜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숫자나 데이터로만 보냐면은 왜냐면 그렇게 안 보면 사실 자기 주관을 가지기가 되게 쉽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그냥 금리 하나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금리가 높은 게 좋은가요? 낮은 게 좋은가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되게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높다는 것은 사람들이 채권을 안 사고 주식을 사기 때문에 금리가 수급적으로 높은 것이거든요. 그럼 사실 금리가 높은 거는 수급으로 봤을 때는 주식시장에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높은 게 밸류에이션상은 또 안 좋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저는 수급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고요. 추세랑
결국 밸류에이션의 유동성 세 개가 조금 동시에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럴 때 조금 약간 중요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요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원래는 2000년도 버블도 그렇고 2008년도 버블도 그렇고 이게 예대율인데요. 예대율이 상업은행 예대율이 100% 정도가 됐었습니다. 결국 실물 경제가 어떻게 보면 버블이 왔었다는 거고요. 유동성이 이제 진짜로 돈이 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008년도부터 이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그냥 예금만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대출은 상당히 많이 증가하지는 못하면서 예대율이 62%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원래 밸류에이션 차트 때 보시면은 미국 쪽으로 보시면은 미국 쪽 PBR 보시면 2000년이랑 2008년도가 사실 가장 높은 축에 속했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실물 경기가 버블이 돼서 PBR이 올라갔다고 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왜 PBR이 올라갔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양적 완화를 많이 하면서 예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돈이 시중에 많아서 이 실질 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금리로 인해서 이제 PBR이 높아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이렇게 보시면 금리가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이 상황에서 조금 고밸류에이션은 좀 용인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용인이 되려면 이제 이 예대금 자체가 예대율 자체가 높아지면서 시중에 쌓인 초과 지급 준비금이 계속 하락을 해야 됩니다. 돈이 그냥 통장에 쌓여 있지 않고 실물로 나와서 뭐 기업의 실적들이 이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재정 정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다 그냥 통장으로만 쌓여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밸류에이션 부담은 결국 저는 조금 무너져 내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예대율이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예대율이 증가하는 게 상방으로 보려면 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 예대율이 증가하면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이거든요. 왜냐면 단기금리가 이렇게 많아서 낮아졌던 게 없어지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금리를 이제 올리게 될 텐데요. 그때 이제 보통 기준금리 올릴 때를 보시면은 항상 뭐 2015년 이 초창기에도 그렇고 약간 단기 급락이 조금 발생을 합니다. 시장은 조금 금리 올리는 것을 무서워하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뭐 이 유동성이 사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장은 이제 그거를 금리 인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조금 단기 급락은 있은 다음에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파동으로 그걸 설명을 드리면 그냥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3-2파라고 3-1파면은 이제 3-2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3-2파가 이제 한 이 정도로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는 3-3파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 조정이 아마도 이게 또 A고 이게 이제 B인 다음에 이게 C일지 그것도 조금 봐야 되긴 합니다. 왜냐면은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은 구주봉으로 보시면은 구주봉보다 한 3주봉으로 보시면은 뭐 S&P도 마찬가지지만 2009년도부터 2008년도 뭐 바닥부터 여기까지 그냥 쉴 새 없이 한 파동으로 1파로 이제 움직여 왔던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2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저는 뭐 단기간에 급락이 빨리 되면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찔끔 빠지는 거면 다시 B파 갔다가 이제 C파로 조금 기간 조정이 조금 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상승 기간이 조금 길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약간 조정 길이도 충분히 조금 길 수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 이 부분은 뭐 내려가면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14주네요. 이제 214주 곱하기 3주인데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뭐 적어도 뭐 한 이 정도까지는 조금 조정이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이 부분까지는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라고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 한 최소한 1년 정도는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물론 그 중에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갈 때도 있겠지만 뭐 일단 뭐 바닥을 찾기까지는 한 1년 정도 미국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나스닥 기준으로는 개인적으로 일단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일단 저는 뭐 이 예대율을 하고 초과지급 준비금 흐름이 일단 증시에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과연 이제 밸류에이션 이 부담을 어떻게 이겨낼지 아니면 무너지면서 그게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지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오늘 코스피나 나스닥 채널이 다 닿았기 때문에 일단 뭐 움직임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